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이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로봇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그 현상은 현재 어느까지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우리만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전병석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이펙 이후에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 약간 봉합이 되는 것 같다가도 중국 시장 자체는 좀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밤 사이에는 뭐 중국 정부가 지방 국유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돈 빌려오는 거, 이 자금 조달 규정을 뭐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좀 성장줄을 틀어줄 만큼 현재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좀 상당한가 보네요. 그것은 뭐 벌써 3, 4년째 지속된 얘기고요. 네. 지금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그 채권 발행 못하기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통제하겠다. 이제 거기에 얘기의 일환일 뿐이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중앙정부가 1조 위안 정도에서 지방한테 그 풀어주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는 대신에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채권 발행하지 마라. 그건 이미 뭐 한 2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가 최근 뉴스에 그냥 보도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시장에는 상당히 선반영이 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면에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반된 신호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반된 신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뭐 내수적 엉망진창이고 테크만 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하고 이제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이 소비 내수는 이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정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에다 맡겨놓는 부양책만 던져놓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K자 리커버리가 생겼고 네. 그게 중국에도 한국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자세하게 좀 내막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뭐 상하이 지수도 그렇고 뭐 부동산 섹터랑 상당히 좀 PER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비단 쏠림 현상이 우리랑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세계 공통 현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첨단 산업은 성장성이 뭐 30% 50%가기 때문에 중국도 첨단 산업은 뭐 PER이 40배, 커창반 60배, 뭐 100배가 가는 거고요. 네. 뭐 부동산이니 뭐 이런 이제 쪽들은 뭐 다 10이야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성장성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내리 4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PR은 뭐 이제 자산 가치 수준이고 AI나 반도체 섹터는 뭐 중국도 미국이나 한국에 못지않게 고성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매출액이 42배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높은 PR을 받는 거죠. 네, 상당히 뭐 내수 회복은 아무래도 좀 국가 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너희가 알아서 자생해라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중국인데 또 바로 지난주였죠. 이 젠슨왕 CEO가 머지않아서 이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상당히 좀 명백했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중국이 AI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가 사실상 무료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대체 얼마나 지원을 해주길래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젠슨왕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그 AI 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 팔겠죠. 그랬더니 중국은 AI 칩을 수입하지 마라, 젠슨왕 걸. 네. 그래서 젠슨왕은 중국에 팔려고 만들어놨던 거 다 재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안 팔면 이제 중국이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뻥을 좀 친 거고요. 실제 기술 수준은 그 젠슨왕이 만든 H100,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그것하고 그 하웨이가 이제 AI를 잘 하는데 뭐 보면은 한 70%, 75% 수준? 그 정도 성능이 나와요. 그런 정도를 일단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은 반도체는 일단은 정부가 보조금을 공장 짓는데 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사서 쓰면은 한 20% 정도 국산 반도체를 쓰면은 그걸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는 감가상각비가 한 40% 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원가의 40%, 또 판매가의 한 20, 30% 이걸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업체들 수요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또 반도체 제품의 수요 폭증을 지금 불러온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 이걸 사상 최대로 낸 것은
중국의 공급 부족이 이게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쳤고, 그래서 우리는 HBM 갖고 돈 벌었다가 갑자기 이제 7, 8, 9월에 중국이 DDR 쪽에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죠. DDR이요. 그렇죠. 네. 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데 국산 제품에서 HBM3 뭐 이게 없으니까 이제 DDR을 갖다 붙여서 이제 이게 AI10을 만드는 기술 이게 되면서 DDR5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게 네. 이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DDR4는 뭐 100%씩, DDR5도 80%씩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아, 이게 AI 반도체처럼 정말 최첨단 산업에 마저도 이제 거의 원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중국의 이런 기존의 입장이 다시 한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성비로 약간 승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섰죠. 이제 지난 1년간에 미국이 상당히 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반도체 굴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실까요? 당초 예상보다는 미국이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이 감히 우리가 뭐 첨단 반도체를 또 EUV를 어떻게 국산화해 네. 그렇게 했는데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절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 속도가 빨라진 거죠. 오히려 성장력을 좀 키워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력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한 28나노 이 정도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제조의 기본 실력이고 네. 지금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게 한 7나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이나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에서 2나노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한 2.5세대에서 3세대 네. 정도 이 한국이나 뭐 대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단계고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서도 그 지금 AI 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걸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런 칩을 써가지고 오픈 AI의 이제 성능과 비슷한 이제 성능을 내는 AI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약점을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를 막았더니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게 급성장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지금 나왔습니다. 약간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틀어 막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 쪽을 좀 보완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비단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보면은 밤사이도 샤오펑이 뭐 내년에 로보택시 테스트를 개시를 한다, 뭐 플라잉카를 만든다. 무엇보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2세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뭐 쿵푸를 잘 하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뭔가 싸우면은 제가 이길 것 같은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능도 거의 뭐 옵티머스랑 비슷할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 휴먼 로봇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전순항이 그 앞으로 피지컬 AI 된다고 그러면서 14개 로봇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6개가 중국 겁니다. 네. 근데 중국 로봇은 지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1년 뒤에 어떨 거냐예요. 1년 뒤에는 그 지금 중국은 뭐 샤오펑뿐 아니라 유니트나 뭐 이들 다가 권투도 하고 춤도 추고 이게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내놓으면서 이 에러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뒤가 되면 아마 넘어졌다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배터리도 자기 스스로 갈고 부품난 뭐 고장난 다리도 자기 스스로 이제 갈아치우는 네. 이런 게 나올 여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것을 기술의 경연장으로 보다는 오히려 이거 산업에다 쓰는 데다 많이 이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영악한 것이 넘어졌다 못 일어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종 로봇, 그 개 로봇 있잖아요. 네. 여기서 돈을 다 벌어요. 근데 사종 로봇은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그러다가 발 2개 떼면 2발로 걸어다니는 안 넘어지는 로봇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되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중국은 휴머노이드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이대로 가고 사종 로봇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은 사종 로봇 갖고 발전소, 광산, 뭐 화재 현장 여기에 실제로 투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로봇 기술은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 얘들은 공급망,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네.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태계 공급망의 56%가 중국 겁니다. 그래서 절반 테슬라도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도 중국 부품이 없으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태계 완성이 된 다음에 기술이 완성이 돼버리면 생산량이나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네, 저도 이 실제로 중국이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람을 사실 쓰는 게 훨씬 쌀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휴머노이드는 어디까지나 약간 기술력의 상징성 같은 존재고 이외에 약간 사족 보행, 약간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갈 근데 수 있다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봐야 드네요. 돼요. 사람 많은데 로봇을 왜 만드냐 그게 아니라 네. 중국이 그 싼 사람 가지고 한 것은 저가 제품 만들었던 거고 아, 지금 저는 첨단 제품에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럽하고 경쟁이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사람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로봇하고 AI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중저가 제품 5,000원짜리, 3,000원짜리, 700원짜리는 그 사람이 만들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로봇을 갖다 놓고 AI를 쓰는 것은 전기차, 예를 들면 배터리, 반도체, 가전, 자동차 이런 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구 많은데 왜 이제 그 AI 로봇을 하냐, 인구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중국이 걱정할 문제고 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걸 갖고 첨단 산업에 응용을 했을 때 지금도 생산력이 뛰어난데 거기다가 원가를 한 30%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자꾸 인구 많은데 로봇 하는 나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성장 산업에다가 AI 로봇을 집어넣어서 지금 있는 단계에서 원가를 30에서 50% 떨어뜨리면 네. 미국이 30% 관세 때리는 것도 그것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기술 개발, 로봇, AI,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로봇 기술도 원가 절감의 대표적인 어떤 판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참 우리가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 11일이죠. 우리는 이제 빼빼로데이였다면 중국에서는 최대 쇼핑 기간이죠. 이제 광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간이 좀 상당히 19일까지 길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중국 소비주를 봐야 할까 싶은데요. 금년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원래 한 10월 말부터 이제 시동을 거는데 네. 뭐 크게 반응이 없고 어제 하루도 뭐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소비재들의 수요가 이제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뒤처지고 있다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지금 중국의 증시에서는 광군제는 이미 십몇 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났을 때 주목할 만하지 평년보다 더 못한 성과. 그래서 아직은 뭐 통계가 어제 하루기 때문에 알리바바 티몰에서 하루 물동량으로 보면 한 8% 정도 더 늘었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100%, 200%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강군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참 저번에 10월이었죠.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미국판 버전도 상당히 좀 시원찮게 끝나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 중국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이벤트들의 어떤 약발 같은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이제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에 최소한 이것만은 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건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피하는 거는 맨 처음에 모두 양캐님 시작하신 것처럼 부동산, 네. 그다음에 건자재,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화학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네. 대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쟁이 붙으면 증시가 웃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 AI 전쟁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반도체 당연히 해당이 되고 AI 회사들 당연히 되고 또 거기도 이제 전력이 무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AI를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이제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은 뭐 중국만의 사항이 아니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의 지금 투자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로 가면 이제 터지는 거고 그 네 가지를 정확하게 물고 들어가면 이제 버는 구조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약간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밤사이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도 검증된 최종 사용자죠. 이 VEU를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신형 칩을 또 틀어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도 뭔가 한 발 뒤로 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미국과의 갈등이 좀 고조된다 이렇게 봐야 이건 될까요? 카드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선생님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먼저 공격한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VU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지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데 최대 문제가 그렇죠. VU 조항을 걸어서 장비를 그리고 수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제 중국이 베낀 거죠. 네, 그래서 맞네요. 히토류도 네.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허가 받으라는 거죠. 근데 허가 받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검토 중이라는 것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그냥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히토리는 1년 유예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네. 한 건데 거기에 중간에 미국이 딴소리하면은 한 번 더 이제 액션할 수 있는 이게 히토리는 수출을 하는 것은 풀어줬지만 네. 거기서 이 예를 들면 군사 용도라든지 이중 용도로 들어가는 것 요거는 수출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검사해서 줄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방산 회사들이 히토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이렉트로 수입하면 방산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우회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VU죠. 그래서 그럼,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앞으로 1년 사이에 자기는 하나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더 세련되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미국 그대로 베낀 거다. 그러나 이것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카드가 있어라고 주머니 안쪽에서 살짝 보여준 것이지 지금 뭐 서로 사인한 게 잉크도 안 발랐는데 다시 갈등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번에 약간의 갈등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굳이 이번에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미국 쪽에서 먼저 좀 엔비디아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중국 전용 신형 칩을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한다 하면서 미국 측에서 먼저 약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앞에 했던 얘기 뒤로 잊어버리고 이게 아침에 했던 얘기 이제 뒤에 딴소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발생한 거고 그 엔비디아 칩도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네. 또 전선 왕이 가서 이제 설득하니까 15%라고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3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이 이제 안 산다. 그리고 못 쓴다. 이렇게 이제 결판을 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오히려 중국의 그 정책의 여유를 더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 H20, H100을 안 주더라도 중국이 지금 수준의 AI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게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히토리라는 게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히토리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해독제가 전혀 없는 독사에 똑같은 거예요. 5년이요. 그렇죠. 네. 지금 광산을 파더라도 기술 갖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제 기술이 미국이나 아시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을 지금 광산 파고 정제 기술하고 제품 만드는데 5년에서 7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저 히토리에 발목 잡혀가지고 중국한테 질질질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아, 상당히 히토류 측면까지 더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중국이 살짝은 조금 더 카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당분간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미국이 숨통을 틔워주는 뉴스가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중국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굴기 더 남아서는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